ETF 나오면서부터 제도권 편입이 되고 그때부터 글로벌 M2와 연동이 되는 건가 싶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마매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비트코인이 M2를 참 많이 따라가잖아요. 지금 뭐 M2가 뒤통수를 쳤다, 아니면 뒤통수를 안 쳤다, 따라갈 것이다, 안 따라갈 것이다, 또 10주 선행이다, 11주 선행이다, 12주 선행이다, 아니다, 뭐 100일 선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M2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2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10주 선행을 봅니다. 10주 선행. 10주 선행으로 보고요. 이 글로벌 M2 그래프라는 게 막 지멋대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요 끝하고요, 요 끝을 맞춥니다. 요 끝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볼 때. 그래서 보니까는 한 14만 정도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영상 올렸을 때 한 15만 정도를 고점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4만 정도 이렇게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우연히도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걸 보시면 글로벌 M2라는 게 완전히 뭐 동일하다, 완전히 따라간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뭐 일치하는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보세요. 자, 이거는 글로벌 M2 10주 선행하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그래프인데, 10주 선행할 때 우리가 요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요게 안 왔습니다. 안 왔죠. 요렇게 차트가 꺾여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또 요 상승을 또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걸 한번 또 이렇게 볼까요? 11주 선행으로 한번 볼까요? 11주 선행을 보면 약간 좀 바뀌는데, 또 뷰가 좀 약간 바뀌잖아요.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야, 이제 올라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여기서도 좀 그렇지만, 예, 조금 비슷하잖아요. 11주 선행을 하면 여기 끝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하락폭도 여기도 딱 맞아요. 여기도 딱 맞고, 11주 선행이 맞나, 막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여기도 딱 맞고. 그래서 참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10주냐 11주냐, 또 12주 한번 볼까요? 12주 한번 보면 12주 한번 보면, 또 여기가 또 딱 맞네. 여기도 딱 맞네. 여기도 또 딱 맞는 것 같고, 약간 여기도 약간 느낌 비슷한데,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M2라는 건 결국에는 보조지표다, 보조지표. 예,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M2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M2가 늘어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이게 10주인지 11주인지 12주인지는, 몇 주를 선행하는가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파악은 한다라는 거고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며칠 상간에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뒤통수 때렸네 막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면서 보시면 재밌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는 M2가 뒤통수 때렸다 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이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면 이 M2를 믿을만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M2라는 게 언제부터 맞기 시작했는가. M2 그래프랑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맞기 시작하냐, 그랬더니 아주 희한하게도 ETF가 언제 승인됐냐? 2024년 1월. 제가 이렇게 빨갛게 선을 그어놓은 데가 2024년 1월입니다. 여기도 조금 비슷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2023년 10월, 11월에 이렇게 팍 뛴 거는 ETF가 이제 승인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팍 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면서부터 사실은 요때부터 약간 글로벌 M2랑 연동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ETF가 나오면서부터 제도권 편입이 되고 그때부터 글로벌 M2와 연동이 되는 건가 싶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M2랑 그다지 뭐 그렇게 비슷한 움직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죠? 여기는 그래도 뭐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굉장히 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잖아요. 2024년 비트코인 ETF를 기점으로 이런 경향성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그럼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떻게 된 건가? 이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떻게 된 건가? 저도 상당히 지금 의문이 있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맞는가 아니면 M2인가? 이제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 글자 안 보이고 있었네? M2 연동입니다, 연동.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사이클보다도 이제 M2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비트코인 사이클이 좀 안 맞는다 하는 느낌이 많았는데 M2와 많이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그래도 비트코인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가설들을 거쳐야지 그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느냐. 그래 사이클이 깨졌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완전히 사이클을 깨졌다고 볼 수 있느냐.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사실은 글로벌 M2랑 좀 다르게 움직였던 부분이 요런 부분이었거든요.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이 아닌가, 인위적으로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아니었는가. 광기도 있었고 광기가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래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번지 점프대를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요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계속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이 있을 때는 투 라인 아래에서 상승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뭐 경향성이나 이런 거를 밝혀보면 재밌겠지만 이 M2 라인 아래에서 나오는 상승이 많이 나오고 M2 라인 밖에서 나오는 상승 등은 약간 인위적인 상승이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요런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보였었고요. 또 요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M2 라인 아래에 비트코인 라인이 있을 때 상승 여력이 있더라. 그런 경향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 재밌겠죠. 그전에는 M2랑 비트코인의 차트가 얼마나 안 맞았었냐 한번 보면, 요게 3차 때죠. 이게 우리 4차 때고요. 4차 반감기고요. 요 M2를 요 맞추느라고, 비율을 맞추느라고 약간 요렇게 됐는데요. 요게 ETF 라인입니다. M2 증가량이요. 경향성만 일단 보실게요. 요렇게 M2가 상승을 했습니다. M2가 상승을 했는데 M2는 계속 상승을 해서 M2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꺾였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꺾였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M2는 계속 상승을 했어요. M2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M2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여기서 M2가 하락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찍었죠. 근데 여기서 M2가 또 폭발적인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M2는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 ETF 승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발적인 상승이나 폭발적인 하락, 뭐 M2의 하락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M2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ETF를 기점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M2 라인 아래에서는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고 M2 라인 바깥에서는 하락의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약간 스터디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보면 지금 현재는 10주 선행으로 볼 때 우리가 M2 라인 안쪽에 있잖아요. M2 라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느냐, 뭐 요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M2 라인 안쪽에 있을 때 상승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M2 라인 바깥쪽에 있으면 M2 라인 바깥쪽에 있으면 하락이 오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거예요.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파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M2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M2가 이제 상당히 강력한 지표가 됐다. 어쩌면은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우리가 믿어왔던 바이블 같은 지표를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어떤 4년 주기 사이클을 대신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한 상승과 광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사이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광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광기를 잡아내는 용도로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또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M2는 어쨌든 간에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간에 ETF 이후로 M2 라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를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요거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예? 비트코인이 간다고 했을 때 또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정말 세간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알트 시즌이 없을 것이냐. 11년과 같은 알트 시즌은 없을 수도 있지만 24년 3월이나 24년 11월 같은 알트 시즌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가 우리가 토탈이 3.7이었습니다. 3.7. 그리고 우리가 현재 3.2예요. 여기서 토탈을 4 이상을 찍어주게 되면 4에서 5. 이건 또 나름대로 굉장한 불장이 올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게 7월입니다. 우리가 이제 핫썸머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원래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여름엔 튀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름엔 튀어야 되는 건데 정말 요번에 핫서머가 올 것인가, 요거를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M2에 따르면 그렇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가 있느냐, 또 하루하루 아슬아슬한데 이게 50일 선입니다. 이제 50일 200일 골든 크로스에서 50일 선인데 이 50일 선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죠. 50일선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딱깔딱 하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상당히 기특합니다. 예. 뭐 달 수도 있겠죠. 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M2를 믿어봐야 되기 때문에 닿더라도 51선에 닿더라도 매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블랙스완으로 인해서 제가 용돈 정도는 빼놨지만 그렇다 그래서 50일선에 닿는다 그래서 매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도 끝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어쨌든 자기 갈 길을 간다고 보고 평화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이슈도. 오늘 M2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M2는 어쨌든 간에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거. 10주 선행이건 11주 선행이건 11주 선행이건 12주 선행이건 M2는 계속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12주 선행일 때는 뭐 9월까지 가는 거고 10주 선행일 때는 9월 전에 가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까지 많이 참았잖아요. 제가 세보니까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 10% 왔다 갔다 한 지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보시죠. 변동성은 곧 올 겁니다. 불만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